야구 여왕 시즌2의 가장 큰 반전은 단순한 멤버 교체가 아니었다. 블랙 퀸즈는 원년 멤버 12명에 신입 선수 5명을 더해 총 17명의 완전체를 만들었다. 처음 제작진이 예고한 합격 인원은 단 3명이었다. 그러나 추신수 감독과 이대형, 윤성민 코치는 최종 평가를 끝낸 뒤 2명을 추가로 뽑았으래 중심 타자 손가를 삼진 처리했고, 투구와 타격 수비에서 모두 높은 평가를 받으며 사실상 만장일치 첫 번째 합격자가 됐다. 2026년 7월 9일 밤 10시에 방송된 채널 A 야구 여왕. 이 첫 회에서 공개된 새 명단은 분명했다. 시즌 1에서 살아남은 선수는 김민지, 김성현, 김오나, 박하얀, 송. 여기에 박민서, 최혜빈, 김나영, 김세현, 송민지가 새롭게 합류했다. 시즌 1의 15명과 비교하면 신수지, 김보름, 박보람은 시즌 2 잔류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신수지는 마지막 경기 뒤 방출이 공개됐지만 김보름과 박보람이 빠진 구체적인 이유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이번 선발전의 규모부터 시즌 1과 달랐다. 총 47개 종목에서 308명이 지원했고, 제작진의 사전 심사를 통과해 현장 테스트까지 올라온 선수는 18명뿐이었다. 약 17명 가운데 1명만 최종 무대에 설 수 있었던 셈이다. 그 18명에는 펜싱, 축구, 핸드볼, 태권도, 필드하키, 테니스, 배드민턴, 창던지기, 소프트볼, 골프 등 서로 다른 종목의 엘리트 선수들이 포함됐다. 단순히 유명한 선수를 뽑는 자리가 아니라 블랙 퀸즈에 당장 필요한 포지션을 채우는 실전형 평가였다. 추신수 감독이 가장 먼저 찾은 자원은 확실한 투수, 안정적인 포수 내야 수비가 가능한 선수, 그리고 외야의 빈틈을 줄일 수 있는 선수였다. 시즌 1 블랙 퀸즈는 짧은 훈련 기간에도 빠르게 성장했지만 경기마다 송구 실수와 포구 불안, 주루 판단, 포수 수비에서 흔들리는 장면이 반복됐다. 결국 마지막 8번째 경기에서 패하며 4승 4패 승률 5, 할로 시즌을 끝냈다. 4번을 이겼다는 성과도 있었지만 전국대회를 목표로 하는 팀이라면 절반의 승률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다. 박민서가 가장 먼저 주목받은 이유는 야구 경험이었다. 그는 어린 시절 리틀 야구단에서 유일한 여자 선수로 뛰었지만 상급 학교 진학 이후 계속 야구를 이어갈 환경이 부족해 골프로 종목을 바꿨다고 밝혔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기본 동작은 남아 있었다. 송구 자세는 짧고 빨랐고, 수비에서는 공을 잡은 뒤 다음 동작으로 연결하는 시간이 짧았다. 타격에서는 장타성 타구를 만들었고, 투수 평가에서는 시속 110km의 강속구를 던졌다. 기존 강타자 손가락을 상대로 삼진까지 잡아내자 코칭 스태프의 판단은 사실상 끝났다. 박민서는 선발 투수, 내야수 중심 타자 후보를 동시에 맡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신입 자원이 됐다. 두 번째 핵심은 소프트볼 선수 최희빈이다. 블랙 퀸즈가 시즌 1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했던 포지션 가운데 하나가 포수였다. 포수는 공을 받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투수의 공을 안정적으로 받아야 하고 상대 주자의 움직임을 읽어야 하며 도루를 저지하기 위한 빠른 송구도 필요하다. 최혜빈은 테스트에서 포수 수비와 타격을 모두 안정적으로 수행했다. 특히 기존 선수들의 도루 시도를 연이어 막아내면서 즉시 전력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아야카가 소프트볼 경험을 바탕으로 팀의 중심을 잡아왔다면 최혜빈의 합류는 포수 운용과 수비 선택지를 크게 넓힐 수 있다. 필드하키 출신 김나영은 첫인상보다 실전에서 가치가 커진 선수다. 캐치볼 단계에서는 완벽하다고 보기 어려운 장면도 있었지만 실제 수비 평가에서는 빠른 반응과 넓은 움직임을 보여줬다. 필드하키는
좁은 공간에서 공이 방향을 잃고 순간적으로 몸을 움직여야 하는 종목이다. 이런 경험은 강한 타구에 반응해야 하는 내야 수비와 연결될 수 있다. 추신수 감독과 코치진이 이름값보다 실제 수비 능력을 우선해 김나영을 선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테니스 선수 김세현은 타격의 타이밍과 회전 능력에서 장점을 보였다. 테니스는 빠르게 날아오는 공이 궤적을 잃고 정확한 순간에 몸통을 회전시켜 라켓 중심에 맞춰야 한다. 야구 타격과 완전히 같은 동작은 아니지만 공을 끝까지 보고 순간적으로 힘을 전달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김세현은 테스트에서 안정적인 스윙과 힘 있는 타구를 만들었고 송구와 포구에서도 고른 능력을 보여줬다. 기존 중심 타선에 부담이 집중됐던 블랙 퀸즈에는 새로운 타격 경쟁자가 생긴 것이다. 배드민턴 선수 송민지도 단순한 추가 합격자가 아니다. 배드민턴 선수들은 짧은 거리에서 폭발적으로 움직이고 손목과 어깨를 빠르게 사용하며 상대의 움직임을 순간적으로 판단한다. 송민지는 투구 평가에서 세 자릿수 구속과 제구력을 보여줬고 타격과 수비에서도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처음에는 3명만 뽑겠다는 계획이었지만 김세현과 송민지를 놓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최종 합격자는 5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제작진의 연출보다 현장에서 확인된 선수들의 실력이 기존 계획을 바꿨다는 의미가 더 크다. 선발 과정에서 더 인상적인 점은 화려한 경력이 합격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올림픽 메달리스트와 국가대표 출신 프로 무대에서 이름을 알린 선수들도 테스트에 참가했지만 최종 명단에는 들지 못했다. 코칭 스태프는 과거의 명성보다 캐치볼 타격, 송구 주루 포지션, 적응력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특히 수비가 필요한 팀 사정과 맞지 않으면 뛰어난 운동 능력을 보여도 선택받기 어려웠다. 반대로 김나영처럼 첫 평가에서 약점을 보였어도 실제 수비에서 팀의 필요를 충족하면 기회를 얻었다. 이 기준은 시즌이가 스타 섭외보다 승리할 수 있는 야구단 구성에 더 가까워졌다는 신호다. 기존 선수들의 종목 구성을 다시 보면 블랙 퀸즈의 특징도 선명해진다. 김민지는 육상 김성현은 유도 김원아와 박하연은 핸드볼 송하는 테니스. 신소정은 아이스 하키 아야카는 소프트볼 이수연은 조정 장수영은 배드민턴 정유인은 수영. 주수진은 축구 최현민은 복싱 출신이다. 여기에 골프와 리틀 야구를 경험한 박민서 소프트볼의 최혜빈. 필드하키의 김나영 테니스에 김세현 배드민턴에 송민지가 들어왔다. 같은 종목 출신도 생겼다. 송가와 김세현은 테니스 장수영과 송민지는 배드민턴 아야카와 최혜빈은 소프트볼 경험을 공유한다. 이제는 서로 다른 종목의 장점을 비교하는 단계를 넘어 같은 배경을 가진 선수들끼리 야구 적응 속도와 실전 능력을 직접 겨루게 됐다. 포지션 경쟁은 크게 세 구역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첫째는 마운드다. 장수영과 김원아가 책임졌던 투수 운용에 박민서와 송민지, 그리고 새롭게 투수 가능성을 보이는 김민지가 더해진다. 둘째는 포수와 내야 수비다. 최혜빈의 합류로 도루 저지와 송구 안정성이 강화되고 김나영은 빠른 반응을 앞세워 내야 경쟁에 들어간다. 셋째는 중심 타선이다. 손가와 김원아에게 집중됐던 장타 생산을 박민서와 김세현이 나눠 맡을 수 있다. 이 세 구역이 안정되면 블랙 퀸즈는 한두 명의 에이스에게 의존하지 않고 경기 후반까지 버틸 수 있는 팀으로 바뀐다. 17명이라는 숫자는 전력 강화인 동시에 긴장의 시작이다. 야구 경기에 선발로 나설 수 있는 선수는 9명이다. 단순 계산으로도 8명은 벤치에서 출발해야 한다. 투수 교체와 대타 대주자, 수비 교체를 고려하더라도
모든 선수가 같은 출전 시간을 얻기는 어렵다. 시즌 1에서는 낯선 야구를 함께 배우는 동료의식이 중요했다면 시즌 2에서는 훈련 결과와 경기 기록이 출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신입 선수의 합류가 기존 멤버에게 충격으로 느껴질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기존 12명의 자리는 안전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장수영은 시즌 1에서 강한 공과 제구를 앞세워 1선발 역할을 맡았지만 박민서와 송민지가 투수 후보로 들어오면서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송가는 시즌 중 한때 6할 8푼의 타율을 기록하며 팀의 대표 강타자로 떠올랐지만 박민서와 김세현이 타격에서 존재감을 보여주면 중심 타선의 순서도 달라질 수 있다. 김호나는 투수와 타자를 오가는 활약으로 온탄이라는 별명을 얻었지만 시즌 2에서는 혼자 여러 역할을 감당하기보다 새 선수들과 역할을 나누는 방향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김민지는 육상에서 다진 속도와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투수 가능성까지 시험받고 있다. 주수진은 축구선수 출신답게 넓은 수비 범위와 주루에서 강점을 보였다. 박하연은 핸드볼에서 익힌 순발력과 강한 어깨를 활용할 수 있고 신소정은 아이스하키 골키퍼 출신의 반응 속도를 지녔다. 아야카는 소프트볼 경험으로 기본기가 가장 안정적인 선수 중 한 명이며 이수연은 조정에서 다진 힘과 체력을 갖추었다. 정유인은 수영으로 만든 신체 능력, 최현민은 복싱에서 단련한 집중력과 승부 근성이 강점이다. 김성현 역시 유도 선수 특유의 균형 감각과 강한 하체를 갖고 있다. 그러나 시즌 2에서는 과거 종목의 명성보다 야구장에서의 실제 결과가 더 중요해진다. 팀 운영에도 변화가 생겼다. 시즌 1에서 선수들의 정신적 중심을 맡았던 박세리 단장은 시즌 2 첫 방송에 함께하지 않았다. 반면 추신수 감독은 계속 지휘봉을 잡았고 이대형 코치와 윤성민 코치도 선수들의 주루 수비 투구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있다. 코칭 스태프가 유지된 만큼 전술의 연속성은 살아있지만 17명을 어떻게 기용하느냐는 새로운 과제가 됐다. 출전 기회를 고르게 나누는 것과 승리를 위한 최정의 라인업을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시즌 1의 블랙 퀸즈는 국내 50번째 여자 야구단으로 출발하였다. 서로 다른 종목에서 정상급 경력을 쌓은 선수들이 약 4개월 동안 야구를 배우며 8경기에서 4승을 거두었다. 그러나 마지막 경기 패배와 선수 방출은 팀에 분명한 상처를 남겼다. 시즌 2가 단순한 제도전이 아니라 경쟁 체제로 바뀐 이유다. 이제 목표는 야구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제작진과 코칭 스태프가 제시한 다음 단계는 승률 6할 전국대회 도전, 그리고 더 강한 상대와의 실전 경쟁이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누가 유명한가가 아니다. 누가 실제 경기에서 공을 잡고 정확하게 던지고 출루하며 실점을 막을 수 있는가다. 박민서의 시속 110km 강속구가 장수영의 1선발 자리를 흔들 것인지, 최혜빈이 포수 수비의 해답이 될 것인지, 김나영이 내야의 구멍을 막을 것인지, 김세현과 송민지가 중심 타선과 마운드의 경쟁을 바꿀 것인지가 시즌 2의 핵심이다. 17명의 이름은 이미 공개됐다. 그러나 주전 명단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원년 멤버 12명에게 시즌 1의 경험은 가장 큰 무기다. 신입 5명에게는 더 뛰어난 기본기와 새로운 에너지가 있다. 경험과 실력이 충돌하는 순간 블랙 퀸즈는 비로소 예능 속 도전팀을 넘어 실제 승리를 노리는 여자 야구팀으로 평가받게 된다. 시즌 2의 진짜 선수 명단은 종이 위에 17명이 아니라 경기장에서 살아남는 9명으로 결정될 것이다.